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28살 후반에 만나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한 후 30살에 결혼을 했지만 연애 기간이 긴 편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신혼을 즐긴 다음 아기를 갖자고 남편과 약속을 했죠. 퇴근 후 만나서 맛집 데이트도 즐기고 주말에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서 둘만의 추억도 만들고 맥주 한 캔씩 들고서 밤새 영화를 보면서 잠들기도 했었죠.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하면서 지내다 보니 속상할 일도 다툴 일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둘만의 공간에서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의 전화 한 통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음악을 들으면서 남편은 설거지를, 저는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고 있는데 시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막내가 지난번에 면접 본 회사에서 오늘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데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라고 했대. 당분간만 너희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을까? 하시는 겁니다. 시댁에서 다니기에는 전철이나 버스를 갈아타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전 순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달갑지 않았거든요. 이제 막 둘만의 일상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었고 누군가가 이 공간에 들어온다는 게 싫더라고요. 당분간이라고 했지만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고 잠시나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래요. 당분간이라면 괜찮아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혼집에서 남편과 저는 시누이와 함께 셋이서 살게 되었죠. 시누이가 올라온 첫날 작은 방을 내어주고서 짐 정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시누이가 언니 고마워요 하길래 기본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시누이가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나서서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함께 TV를 보다가도 시간이 늦어지고 저희 부부가 대화를 나누면 알아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누이는 생각보다 눈치도 빠르고 적응도 잘하는 것 같아서 서로 간에 불편함 없이 잘 지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시누이는 점점 변해갔어요. 어느 순간부터 설거지를 하지 않더군요. 밥을 먹고 나면 먹은 그릇만 싱크대 속에 쏙 넣어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예전에는 식사 시간에 함께 반찬을 차리거나 수저를 놓기도 했는데 그냥 식탁에 앉아 핸드폰만 보면서 밥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침엔 제가 일찍 일어나 밥을 준비하고 있으면 본인은 치장하고 꾸미기 바빠서 아무것도 도와주지를 않았고 설거지도 늘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학교 졸업하고 다니는 첫 직장이라 긴장되고 피곤하겠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신우 행실이 하나둘씩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니 안 좋은 것만 자꾸 제 눈에 들어오는 거 있죠? 욕실을 사용하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전혀 치우지를 않았어요. 세면대에는 양치 후에 뱉어놓은 치약 자국 때문에 얼룩이 남아 매일 닦기 바빴고요. 세숫 비누 가게는 물을 왜 그리 넣어두는지 비누가 퉁퉁 불어있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할 정도였어요. 시누이의 이런 습관 때문에 화장실 청소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누이가 제 화장품을 몰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대 위에 올려둔 고가의 에센스가 눈에 띄게 줄어가는 걸 발견했거든요. 게다가 아니라 일회용 마스크 팩도 개수가 줄고 있었지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괜히 따지고 들면 서로 기분만 나빠지고 곧 나갈 사람인데 얼굴 붉혀서 뭐하나 싶어서 말이죠. 언니 화장품 좀 써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다면 기분 좋게 그러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제가 없는 사이에 제 방에서 몰래 발랐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청소를 하려고 시누이 방에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는 어젯밤에 마신 음료수 병이며 커피잔과 물컵이 그대로 놓여 있고 방바닥엔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시누이는 긴 생머리의 숱도 많은 편이라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엄청나거든요. 손으로 훔쳐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어떤 날은 바빠서 그랬는지 속옷을 벗어서 바닥에 그대로 던져놓고 출근한 날도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민망해서 세탁기에 넣어주었습니다. 전 속옷은
항상 손빨래를 하는데 시누이는 빨래통에 그대로 넣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큰 성인 속옷을 제가 빨아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점점 당당해지는 모습에 저는 당황할 때가 많았어요. 저 혼자 있는 방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언니, 옷 좀 빌려주면 안 돼요? 하길래 평상시에 입는 옷들 중에서 고르라고 했더니 몇 개를 빼서 가져가더라고요. 문제는 입고 나갔다 와서 세탁도 하지 않은 옷들을 다시 제 옷장 옷걸이에 그대로 걸어두었다는 겁니다. 시누이는 청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것 같았어요. 제 옷장에 있는 옷을 가져다 입으면서부터 옷을 얼마나 자주 갈아입는지 한번 입은 옷은 다음날 입지를 않아요. 얇은 옷들이야 하루에 한 번씩 빨아 입는다고 하지만 겉옷은 이틀 정도 입어도 되지 않나요? 보다 못한 제가 조심스럽게 아가씨 요즘은 땀 흘리는 계절도 아니고 겉옷은 이틀이나 사흘 정도 입어도 되지 않을까? 빨래통에 빨래가 너무 자주 쌓여서 거의 매일 빨래를 하려니까 힘드네 했더니 철없는 아가씨 하는 말이 빨래는 언니가 하는 게 아니라 세탁기가 하는 거잖아요 하더군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야 내 말대로라면 세탁기가 방에 있는 빨래 수거해 가서 돌린 다음 꺼내서 말린 후 개어 주기까지 해 세탁기에 빨래를 한다고 해도 사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했더니 입을 닫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시누이가 버릇없이 말하면 꾸짖으라고 했어요. 시누이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스트레스 안 받고 산다고요. 남편은 사실 시누이가 온다고 할 때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제 대학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식탁에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거실로 나오더니 TV를 크게 틀고는 저희의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버릇없는 행동에 당황했지만 친구 앞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시누이는 저와 제 친구가 깔깔대고 웃는 모습을 보더니 둘이 엄청 친한가 봐요라며 비꼬듯 말했어요. 제 친구가 작은 소리로 내 시누이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야? 너 참 힘들겠다 하면서 어이없어 한 적도 있거든요. 저희 집에 온 지 2주일이 지나도 시누이는 여전히 설거지며 청소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본인 방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출근하기 일쑤였고요. 갈수록 자꾸만 개념 없는 짓만 하길래 정말 같이 올해는 못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친정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주말에 남편과 친정에 갔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음식을 싸주시면서 사돈처녀 갖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크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서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했을 것 같아 가져왔죠. 집에 오자마자 챙겨주려고 부엌으로 갔더니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 뭘 해먹었는지 부엌 싱크대며 가스레인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혼자 두고가는 게 걸려서 또 해놓았고 미역국이랑 제육볶음까지 해놓고 갔는데 그건 손도 대지 않고 말이죠. 설거지랑 청소는 누가 하라고 저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싶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끓어오르는 속을 누르면서 엄마가 싸준 음식을 차려서 줬더니 나 배불러서 많이 못 먹는데 하더니 깨끗이 먹어치우더라고요. 다 먹기만을 기다렸다가 한마디를 했죠. 아가씨, 본인이 먹은 건 본인이 치웠으면 좋겠어. 뭘 해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좀 깨끗이 치워줘. 옆에서 한마디 더 하려는 남편을 말리며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처음에 당분간이라고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러다 몇 달이 될까 봐 이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버릇이 된 것 같아서 다음날 퇴근한 시누이에게 한마디를 했죠. 아가씨,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으면 예전처럼 가끔씩이라도 설거지나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출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힘드네 했더니 작은 목소리로 알겠어요 하더군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가라앉은 말투로 내 시누이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게 많더라도 내가 어른이니까 이해하고 예쁘게 봐줘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생각보다 속이 열이 내니까 상처 주는 말은 되도록 하지 말고 하시는데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오묘하게 기분 나쁜 소리처럼 들렸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님에게 전화로 무슨 말을 한 거죠? 아마도 제가 설거지와 청소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시어머님께 이른 것 같더라고요. 전 참고 참다가 한마디 한 거였는데 말이죠. 금요일 저녁 남편은 대학 동창들과 술자리가 있어서 늦는다고 했고 저는
야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열자마자 치킨이랑 피자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거실로 들어서니 피자 상자와 치킨 뼈가 담긴 상자가 바닥에 널려 있고 빈 음료수 캔들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더군요. 그리고 신우이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신우이가 친구를 데려와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예고도 없이 내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온 것도 놀라운데 더 황당한 건 그 친구가 제 티셔츠랑 잠옷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고 저는 야근이라고 했던 말을 신우이가 듣고 친구를 데리고 온 것 같았어요. 신우이와 가족이니 제 옷을 빌려줄 수 있다 치더라도 생판 모르는 남이 제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영 찝찝하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허락도 없이 제 옷을 자기 옷 마냥 꺼내서 친구한테 입힐 수가 있는지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신우이를 불러서 말했어요. 아가씨, 이 집은 우리 부부의 공간이야. 왜 사전에 아무 말도 없이 사람을 데리고 와? 그리고 저건 내 옷인데 허락도 없이 입히면 어떻게 해? 신우이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언니도 친구 데리고 와서 떠들고 했으면서 저는 친구도 못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여긴 언니 집이기도 하지만 우리 오빠 집이잖아요 하면서 눈을 치켜뜨고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시어머님이 여리다고 한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당당하게 저를 향해 쏘아붙이더군요. 제가 한마디를 하려고 할 때 화장실에서 나온 친구가 상황 파악을 했는지 얼른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손님 있는 데서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야근으로 지쳐서 쉬려고 내 집에 들어왔는데 그런 상황을 보니 욱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괜히 화를 못 참고 죄 없는 친구를 밤중에 돌려보냈나 싶어 미안한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지만 원인 제공을 한 신우이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갈수록 얄미운 행동만 하고 있으니 저도 서서히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인내심이 바닥난 사건이 일어났죠. 남편이 어느 날 전화를 해서는 퇴근 후에 만나서 저녁도 먹고 가볍게 술 한 잔도 하고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신우이가 오고 나서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한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그런 제가 안쓰러워서 일부러 시간을 냈던 것 같았어요. 신우이에게 오빠와 저녁 먹고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하면서 원하는 배달 음식이 있으면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신우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연애 때 자주 갔던 갈빗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밖에서 전화를 받고 온 남편이 급히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고등학교 친구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대요. 남편과 지금도 자주 만나면서 지내는 친구고 워낙에 좋으신 아버님이라 믿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울컥하는 거 있죠. 남편은 직업 특성상 평소에 정장을 갖춰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서 얼른 가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혼자서 저녁을 먹는 둥마는 둥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번호키를 누르고 현관을 들어서는데 집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하고 봤더니 신우이가 제 방에서 후다닥 나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신우이에게 아가씨가 왜 내 방에서 나와? 했더니 놀라면서 언니는 왜 벌써 들어와요? 오빠는요? 하면서 엉뚱한 대답만 하더군요. 신우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짙은 눈 화장에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 화장품을 바른 것 같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아끼는 액세서리까지 장착하고 있는데 급해서 그랬는지 귀걸이는 한쪽만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뭐지? 싶어서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가 봤죠. 방안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침대 위에 제가 평소 아끼던 고가의 옷들을 다 꺼내놓고 화장대 안에 있던 제 액세서리와 보석함까지 꺼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선물로 미국에 사는 남동생이 사준 명품 백까지 나와 있길래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고가의 명품 백이라 더스트 백에 넣어서 보관해두고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구겨진 더스트 백과 보증서까지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신우이는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금방 아무 일 없듯이 아니 나는 그냥 사진 좀 찍으려고 하며 얼버무리더군요. 야, 보자 하니까 정말 쥐새끼 같은 짓거리만 하고 있구나?
내가 뭔데 내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이게 어떤 가방인데 아까워서 함부로 들고 다니지도 못한 건데 했더니 다시 넣어주면 되잖아요. 내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훔친 것도 아니고 하면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큰 소리로 대들길래 넌 지금 남의 인생을 훔쳐서 사진 찍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모르는 줄 아나 본데 내년이 내 화장품도 쓰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 했더니 언니 왜 이렇게 흥분해요? 그깟 화장품 좀 썼다고 쪼잔하게. 정말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신우이의 머리통을 가격해버렸습니다. 순간 놀란 신우이가 억울하다고 악을 쓰며 울더군요.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들고 시어머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 지금 저희 집에 좀 오셔야겠는데요. 안 보시면 못 믿을 테니 직접 오셔서 보세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해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당신 딸의 행동을 눈앞에서 직접 보시라고 하고 싶었어요. 신우이가 사태 파악을 했는지 가방이랑 옷을 챙겨 넣겠다고 하는 걸 말리고 밖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순순히 자기 방으로 가더라고요. 40분쯤 지났을까? 택시를 타고 시어머님이 오셨길래 안방으로 안내했죠. 시어머님 놀라서 지금 이게 뭐냐? 하시길래 여리고 착하다고 하셨던 어머님 딸이 저 없는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네요. 일 끝나고 집에 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받아 처먹기만 하고 방 청소 한 번을 안 해요. 시어머님이 신우이에게 놀라서 정말이냐고 묻자 그래도 처음에는 했어 하더군요. 오빠, 언니가 생활비도 안 받는데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집안일은 도왔어야지 하시자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 몰래 화장품 쓰고 제 허락도 없이 친구한테 옷을 꺼내 입히고 이젠 제가 아끼는 옷이랑 보석에 가방까지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네요.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신우이를 향해서 짐 싸, 지금 당장 집으로 가자 하셨어요. 신우이는 울먹이며 안 가겠다고 매달리자 조용히 내 발로 걸어 나갈래? 아님 머리채라도 끌고 나갈까? 시어머님은 정말 단호하셨어요. 신우이가 방에서 짐을 챙기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꾸물거리자 한계에 다다르신 듯 시어머님은 정말로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나오셨어요. 신우년이 아프다고 소리쳐도 흔들림 없이 끌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내 신우이 말만 듣고 너를 오해한 것 같다.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가고 현관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자 내가 말했잖아. 할 말 못하고 참고 살면 무시당한다고. 잘했어. 지도 힘들게 회사를 다녀봐야 새언니 고마운 거 알고 정신 차리지라고 해주더라고요. 다음날 시어머님께 연락이 왔어요. 신우이는 시댁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2시간 가까이 걸리는 회사에 출근했다고요. 조만간 회사 근처에 집을 알아보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에서 셋이 잘 지내는 줄 알고 집 구하는 것을 미뤘었다고 고백하셨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집을 빨리 구해서 신우이를 데리고 나왔을 텐데 그동안 고생 많았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밤늦게 놀라게 하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의 인성을 신우이는 왜 닮지 못했을까요? 신우이가 오고 정신없이 보냈던 한 달, 보상받는 의미로 남편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제대로 날리고 와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나가려고요. 신우이는 먼 길 다니면서 뉘우치고는 있을까요? 앞으로도 버릇없이 저한테 도발하면 이번에는 어머님 대신 제가 머리채를 잡을 생각입니다.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려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 게 아니라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어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